2부 2편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2편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예요. 굉장히 관을 많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기 힘드실 거예요. 27일 날 개봉했는데 이날 같이 개봉한 게 이제 인천 상륙작전, 네. 제이스본 맞아요. 그 전주에 개봉한 게 부산행이다 보니까 네. 관을 많이 못 잡았어요. 네. 언론 배급 시사 때까지는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관을 전국에 70개밖에 못 잡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봉 7일째인데 3만 명을 돌파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기존 팬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많죠. 팬층이. 예, 예. 네. 기존 영화들이 보면은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10만 명 딱 찍었고 거의 10만 180명 찍었고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12만 명 찍었고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 4만 명 아무도 모른다가 3만 4천 명 그러니까 뭐 약간 기본 힘은 있는 네네네. 메인 맞습니다. 밸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고래에다 빠들이 있는 네네. 후타라는 남 주인공이 있고 네.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누타는 근데 굉장한 무능한 아버지예요. 옛날에 15년 15년 전에나 전에. 소설상 한 번 받고 그다음부터는 변변찮은 작품 하나 못 쓰고 이제 사설 탐정. 예, 사설 탐정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맨날 불륜 가가지고 몰래 맞아, 찍어서 맞아. 맞아. 막 돈 받고 근근히 먹고 사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좋은 남자, 물론 좋은 남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남자랑 지금 썸을 타고 있고. 꼰대야 그래서 너무 꼰대야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남자와 이제 썸을 타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아내와 아이 때문에 만나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볼 권리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만나는 날에 자기 어머니 집. 예, 어머니 집에 같이 왔다가 태풍이 오고 나서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룻밤 동안 네. 같이 가족이 지내게 이제 네. 솔직한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 영화는 본래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장 대표작 중 하나인 거로고로 직후에 만들려고 했던 영화래요. 그런데 공기 인형이 흥행에 실패를 하면서 이 영화를 그냥 미루고 괜찮은데. 네, 미뤘다고 한국에서도 하더라고요. 흥행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속편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개인의 거로도도 굉장히 히로카즈 감독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떤 그 영향으로 만든 영화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래 키키키리는 네. 그 고레다 히로카즈가 굉장히 어머니의 음. 상을 많이 투영하는 배우 맞아요.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캐스팅이 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히로카즈 자신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영화들이라는 점에서 아마 거로도와 연관을 지어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어떻게 영화를 보셨어요?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막 계속 깔깔대면서 봤어요. 영화 자체가 약간 유머러스한 면이 있죠? 영화 너무 재밌어서 좋던데 키키키린 할머니가 너무 귀엽고 맞아요. 키키키린 주연이에요 사실. 맞아요. 주연급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좋은 대사가 영화에 너무 많아서 네네. 영화 보는 내내 좋은 대사로 느끼는 것도 많고 그 자연스러운 연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계속 관객 개인한테 무언가를 혼자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장면이든 대사든 맞습니다. 상황이든 그래서 네네. 그거 보면서 네. 저는 감탄했던 장면이 그거예요. 아들한테 신발 사주는 거 야구 신발. 아.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장면. 나 배워야겠다 이 생각 들었다. 야, 이 새끼야. 신발을 사주려는데 네. 딱 신발을 들어요. 근데 이게 미즈노 비싼 거야. 스파이크화가. 그래서 이거 사고 싶어? 그래서 가격이 이거 너무 비싸서 아니 아빠가 사줄게 했더니 저기 구경하고 있어봐 이랬더니 신발 딱 갖고 가다가 카운터로 계단에 이렇게 싹 긁어요. 이거 살려 하는데 여기 흠집이 있다. 새 거 갖다 드릴게요 하니까 나 이거 살 테니까 대신 싸게 달라. 진짜 멋지나 보지 않을까? 완전 나이스하나. 누군지 모르지만 네 아들이 진짜 불쌍하다. 그 아들이 내가 아마 네 아들을 돌잔치에서 처음 보면 하는 말이 그걸 거야. 너 진짜 불쌍하다 하고 야 미즈노 사주면은 너 그냥 끝장인 줄 알아. 하고. 너 아빠가 좋은 신발 사주면 흠집 있나 없나 체크부터 해라. 나는 나중에 니네 집 막 집들이 가면은 신발장부터 열어볼 거야. 애들 신발부터 살펴봐야지. 뭐 가구랑 냉장고 다 흠집 있어 다. 야 이게 흠집이 아니 생활력이 좋은 거지. 냉장고를 어떻게 흠집내지? 보석금 안 내줘야지 진짜. 이제 또 주제나 이제 어떤 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답게 가족이 중심 주제예요. 네. 일단 키키키린 할머니도 자신의 남편과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아버지와 이제 사별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주인공 요타는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헤어진
그 두 가지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부부의 뭔가 느낌이 약간 물질적으로도 많이 달라요. 느끼는 지점들이. 물론 사별과 이별이라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마지막에 느낀 것은 가족은 부부는 해체될 수 있지만 가족은 해체되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그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부부는 아니지만 아직 이 아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분명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가족을 다룬 전작들 네네. 보면은 보통은 가족이 한 명이든 혹은 해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걸어도도 아들이 일단은 15년 전에 죽잖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도 부모가 이혼해서 이렇게 따로 살고 있고.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통하는 거는 가족의 정 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된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면 애가 바뀌는 네, 피를 중시하는 사람에게 그거는 아들과의 자신의 해체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 아들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정과 키워준 정이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가족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족은 그거인 것 같아요. 피보다는 이런 점,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는 피도 꽤 중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그게 유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약간 더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서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데 아들의 묘사에 의해서 등장을 해요. 주위 가족들이 다 할아버지를 묘사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논팽이에 거짓말쟁이에 맨날 아내가 숨겨놓은 거 이렇게 막 그걸 가져가고 네 그런 사람인데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닮기 싫어했어요. 근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나랑 근데 엄마가 맨날 뭐라고. 그의 아들은 또 아빠를 닮기 싫어해요. 그리고 아내는 아빠랑 닮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뭐 알게 모르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게으른 점은 아니지만 뭐 아버지의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렸을 적 꿈과 그 아들의 꿈이 같아요. 같은 이유로.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들도 그러니까 요타도 그렇게 안 됐고 그 아들은 아직 모르죠. 근데 여튼 그런 닮은 점들이 있어서 이 가족이란 건 결국에 가족이구나. 이런 지점들이 나와요. 가족이란 건 가족이고 어쩔 수 없이 해체하기에는 너무나 그 큰 이렇게 연관성 그리고 어떤 공통점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걸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지점들이 참 삶을 끈끈하게 이렇게 뭔가 삶을 끈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요. 마음을. 그러면서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는 조금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네, 언제나 그렇듯이 뭔가 그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계기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맞아요.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죠. 이 영화에서의 성장은 결국 뇨타가 자기와 아내와의 이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사리 탐정이라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스토킹을 해요. 아내와 새 남자친구의 데이트를 몰래. 근데 나중에 들키고 아내한테 혼나고 막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엔 자기와 아내가 결국 이렇게 나눠졌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또 핵심 키워드는 아마 꿈일 거예요. 네. 아빠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어떤 고등학생이 뇨타에게 난 당신 같은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뇨타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지 않아.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다 될 수는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아. 너같이 잘 사는 애는 모르겠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가장 현명하고 이제 어머니의 역할로 나오는 키키키는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손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요. 무엇인가가 꼭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인가가 이 뇨타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엇인가가 꼭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것이. 물론 그걸 꿈꿀 수 있고 그걸 위해 계속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 할머니의 말대로 현재를 더 열심히 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몇몇 부분들도 이제 감명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현재를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른이 되는 성장 그거의 도달점인 것 같아요. 현재를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아직 못 살고 있죠. 아직은 미래를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저요? 네. 그냥
근데 뭐 굳이 어른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막 또 그래 오늘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막 하루하루를 막 그런 건 아닌데. 막 이러지도 않고 그럼 그냥 빨리 지쳐.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야. 이렇게 주말만 보면 사는 거죠. 예,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 하니까 난 그 사람 주말이나 생각나더라. 내일. 원빈. 원빈? 예, 아저씨에서 내일 너는 내일이 살지 이거야? 난 오늘을 살아 이거 있잖아요. 그 오늘만 사람이 사는 놈한테 죽는다. 이거. 그 사람이 이 말을 제일 잘 지쳐하는 사람이야. 오늘만 사는 그래요, 사람.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이 사람의 어떤 가족적인 이야기와 그 반복적인 코드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내에서. 네. 뭐 아버지에게 배운 습관들을 아들에게 가르쳐 준다든가 막 할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행동 면들이 담아 있고 막 반복적인 것들이 보이면서 홍상수랑도 은근히 비슷해 보였어요. 반복. 네, 반복적인 면하고 어떤 카메라 구도는 물론 홍상수가 훨씬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하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고레에다 히로카즈도 컷수가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카메라 이동이 많은 감독은 아니에요. 좀 위치에서 오래 찍는 감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이 오지 야스지로도 좀 생각이 네, 나고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나루세 미키오 감독도 약간 생각이 났는데 나루세 미키오의 인물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의무감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동진 평론가가 말한 건 이 영화의 인물들이 마냥 선하진 않다는 건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막 약간 나쁜 짓을 해요. 도둑질도 좀 하고 막 쓰레기 버리는 날도 안 지키고 막 버리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현실적이라고 네, 전 생각이 그건 들어서 나쁜 짓이야. 그거는 원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에 그러니까 등장하는 맞아요. 감독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선하지가 않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분명히 이 두 감독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만약 일본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워낙 좋은 감독들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충분히 좋으실 거예요. 이 영화는 고레데 히로카즈의 분명히 냄새도 나고 일본 영화의 냄새도 나면서 아주 차근차근 그리고 포근하게 동시에 사람의 이렇게 깊은 곳을 찔러올 수 있는 가족 영화예요. 이 영화 비록 볼 수 있는 곳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시네큐브 가세요? 아니 이거 보는 아니 사람이 지방 무슨 살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시네큐브. 광화문까지 이게 와서 고레다 감독님 영화 최근 영화들은 다 티캐스트에서 수입 배급을 했기 때문에 시네큐브 가면 지금 1관 온관입니다. 아니 1관에서 하루 종일 당신이 시네큐브 무슨 홍보야? 네. 뭐 왜 시네큐브를 그렇게 말해? 시네큐브 사랑해요. 네 가격을 한번 정해볼까요? 네 가격 저는 고레에다 하면 무조건 10,000원입니다. 아 10,000원이에요? 9,000원. 9,000원이요? 저도 10,000원 줄게요. 저도 그러면- 상당히 좋게 봤어요. 9,666원인가요? 오,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죠? 네, 몰라요. 근데 어쨌든간 저희 지겹다, 이제. 붕가붕가 주석극장 12화 신작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